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하고 김 의원의 계좌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의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 가상화폐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몇천 원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5일 동안 거래 규모가 2,400여만 원으로 추정돼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5.3%씩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천 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경영 적자가 여전해 올해 전기료 추가 인상 여지가 남아있는데 정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협업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처형하거나 고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전국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서울은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김 의원 관련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만큼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본사,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와 가상자산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에 이상 거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의 코인 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법원으로부터 강제 수사 필요성을 인정받은 건데 영장에는 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빗썸에 있는 자신의 코인 지갑에서 위믹스 등 게임 관련 코인 80여만 개, 60억 원어치를 업비트 코인 지갑으로 이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 거래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게임업계에서 상장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받거나 무상으로 코인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모든 거래와 투자가 투명하고 합법적이었다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자금 출처 투명하게 전부 다 제가 투자해서 주식을 매매한 대금으로 했고요. 계좌 이체한 거래 내역을 포함해서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제 돈으로만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계좌 정보를 토대로 최초 투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이동했는지 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조사한 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여전히 함구했고 이해 충돌 논란 등에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민주당에서 김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간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에는 함구해온 김남국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동료 의원, 당원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가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냐 그 시간 아니냐 상관없이 저는 이것은 저의 잘못된 행동이에요. 상임위 회의장에서까지 코인 거래를 한 이유와 정확한 거래 횟수, 한동훈 장관 청문회 당시 거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에어드롭 로비 의혹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은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같은 김 의원 대응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자숙해도 모자랄 상황에 특히나 친야 성향 인터넷 방송에 나와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게 당 지지율을 오히려 깎아먹는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이 신상 발언도 없이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한 것은 물론 코인 수익과 상임위 도중 거래 규모 관련 해명도 사실과 맞지 않는 등 대응이 이상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비록 탈당 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자산을 팔도록 해야 한다거나 코인을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당연히 팔아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단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해 당 자정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인 혼자 해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의 객관적인 진상조사단에 통해서 제3자의 입을 통해 제3자의 확인을 통해서 억울한 점을 분명히 해주는 게 훨씬 낫죠. 당 안팎에서 꼼수 탈당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도 마땅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앞서 진상조사팀에도 자료를 일부만 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던 김남국 의원이 탈당 뒤 해명에 나서서도 유리한 부분 중심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가상자산 매각과 진상조사 없이는 쇄신이 발목 잡힐 것이라는 당내 위기감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혹시 이재명 대표도 김 의원 조언에 따라서 코인 투기를 한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고 만약 끝까지 버틴다면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이 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하고 눈물로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되레 국민을 비웃는 듯한 웃음을 띠며 당당하기만 하다며 이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법정을 오가는 신세라 김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의혹 제기에 여야 전수조사를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즉각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보기에는 김 대표가 코인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걸 보면 김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분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한전과 가스공사,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넘길 수 없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킬로와트시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가스요금도 메가줄당 1.04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메가주일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전기 요금이 올랐지만 전력 구입 단가보다 판매 단가가 높은 역마진 구조가 여전해 한전의 경영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한전은 지난 3월 기준 1kW당 전기를 173.3원에 사서 139.3원에 판매했습니다. 1kW에 34원씩 손해보고 전기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역마진 구조로 인해 한전은 지난 1분기에만 6조 2천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번에 전기료를 8원 올려 전력 판매 수익은 2조 6천억 원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됐지만 역마진은 여전하고 지난 2년간 쌓인 적자액 39조 원도 해소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3분기와 4분기에 전기료 추가 인상 여지가 크지만 정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예단하고 있지 않고요.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이라든지 한전과 가스공사가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산업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올해 전기요금을 1kW당 51.6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 2분기 합쳐 인상액은 21.1원에 그쳤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또다시 요금 조정에 개입할 경우 하반기 추가 인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전기료 추가 인상의 가장 큰 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입니다. 전력 도매 가격을 좌우하는 LNG 가격은 최근 안정세지만 날씨가 덥거나 추워지면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위가 오거나 또 겨울에 또 추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가스를 쓰는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스 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또 걱정한 역마진의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2분기를 절반이나 보내고 한전 사장이 사퇴하는 등 진통 끝에 결국 8원 인상한 전기요금. 앞으로 한전의 경영 개선 전망도 글로벌 기상 상황과 국제 정세 등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뜻을 모으고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해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요금 인상 단가와 관련해 급격히 인상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상 이후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일반 가구는 7월부터 전기, 가스 절약 가구에 절감량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 구간도 늘리며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이번 인상분을 경감 적용하고 사회 배려계층에는 1년 유예해주며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협업 체계가 무너지는 일을 막으려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의료직역 간 타협을 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게 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의 협업 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볼 거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러한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지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결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편가르는 분열 정치를 한 건 정부와 여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민생 법안이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국무회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일단 공포 시한을 사흘 앞둔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회에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제2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경우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갑니다. 제2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모여야 가능한데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간호협회의 강한 반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극적 타협을 위해 여야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접점을 찾긴 힘들어 보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 대통령의 거부권을 앞세워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하려는 여당과 이를 불통 프레임으로 역이용하려는 야당의 주도권 다툼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요청 방침에 반발해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간호협회는 회원 10만여 명이 참여한 의견조사 결과 98.6%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단체 행동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행사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 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2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에서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계속 부인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대안적 신념 체계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2014년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며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처형하거나 고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다음 주 열리는 한국과 유럽연합, EU 정상회담은 협력 강화에 관한 강력한 시그널을 발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EU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EU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국과 EU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제 평화, 통상, 지속 가능한 발전 등 크게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를 위해 우르줄라 폰데러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울을 찾습니다. EU 현 지도부 출범 이후 두 사람의 동시 방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야가 오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수석 전원이, 국가안보실에서는 조태용 실장과 김태호 1차장 등이 참석 대상입니다. 운영위 일정 관련 최종 합의가 나오면 여야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19일에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관련 질의도 예상됩니다. 내일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이른바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릴 정도인 한 장관의 지난 1년은 검수원복과 설전이란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임성호 기자가 한 장관의 1년을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좌천됐던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검찰 수사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후속 조치는 신속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했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검수원복 시행령 추진으로 맞섰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하여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습니다. 구침도 있었습니다. 권한 집중 논란 속에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제대로 검증 못한 것이 드러나자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과의 적극적인 설전은 한 장관에 대한 주목도를 한껏 더 끌어올렸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요구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역할론의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겐 직을 걸라며 반박하는가 하면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2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거시죠. 검수원복 시행령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에겐 민생과 관련된 마약 깡패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며 적극적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거 투약 같은 거 띄워주실까요? 못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최근엔 자신을 교체하라고 요구한 참여연대와도 연일 설전을 벌이는 등 장관으로선 드물게 직접 여론전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한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해야 할 장관이 지나친 설전으로 협치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실종센터입니다. 접수하고 찾는 거 도와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까요?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건 아니지만 언뜻 계속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즐겁게 웃고 있다가도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희는 아직도 그 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여유로운 날들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잃고 나서 제 삶에 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직도 빈자리가 어색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참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공식 추모 공간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현장은 사실상 방치돼 있고 서울시청의 임시 분향소는 언제 철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공식 추모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의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흐른 지금도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날에 갔었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이제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임시 공간일 뿐입니다. 공식적이고 항구적인 추모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지를 놓고서는 논의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서울시는 합동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유가족에게 자진 철거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광장 근처 사무실 한쪽에 추모 공간을 두자고 제안했는데 유족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오가는 야외에 추모 공간을 설치해야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이어야 이제 시민분들이 조금 더 우리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고 저희 참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추모의 마음은 보존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현장. 언제 그런 참사가 일어났냐는 듯 시든 꽃만 무심히 이곳을 지킵니다. 밝고 지른 참사 현장의 추모 쪽지들은 이렇게 야외에 방치된 채 빠르게 빛이 발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참사가 반복되는 걸 막잔 사회적 의지를 보여주고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떠나보내는 시민들도 이런 추모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어떤 힐링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추모 공간이라고 하면 인적이 드문 공간에 위령탑만 덩그러니 세우는 기존 방식도 기피 시설이란 인상을 줄 수 있어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그라운드 제로란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 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방식을 개선하자며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갈등을 중재토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전담 공무원이 학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현장 조사를 담당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이에 동참하는 교사 5만 4천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지인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해 땅을 구매하게 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택공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공사에서 토지판매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대외비인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심의 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해 지인과 A씨의 부인 등의 명의로 토지 9,750만 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공주 반죽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사고 후 뒤집힌 차에서 A씨를 구조했고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68%로 측정됐으며 공주 옥룡동에서 사고 지점까지 3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 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김 의원의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 사실이 드러난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전체 거래량과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보도에 나온 부적절한 거래는 몇천 원 수준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손효정 기자가 상임위 도중 이뤄진 김 의원의 5일치 투자 규모를 계산해봤습니다. YTN이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상임위 도중 투자로 의심되는 거래 규모를 분석했습니다. 김 의원이 몇천 원이라고 언급한 거래는 지난 3월 22일 법사위 회의 도중 이뤄진 거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에서 위믹스 0.09개, 당시 시세로 170원어치가 매도됐습니다. 금액은 0.99개인가 0. 몇 개라고 해서 금액은 액수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하고
99개? 0.09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예.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당일 상임위 회의 동안 이뤄진 다른 거래로 넓혀봤습니다. 오후 2시 34분 잼허브 2,100여 개 44만 원어치를 판 뒤 클레이 스왑 코인 44만 원어치를 삽니다. 다른 코인도 연달아 사고 팔면서 법안 소위 4분 동안 지갑에 기록된 총 거래 규모는 140만 원에 이릅니다. 이모 논란이 불거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5월에도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오전 정회를 앞둔 오전 11시 15분부터 마블엑스 400여 개, 920만 원어치가 지갑에 들어왔고 곧이어 팔렸습니다. 클레이 스왑 코인 27만 원어치, 잼허브 27만 원어치도 입금됐다가 탈중앙화 거래소에 함께 예치됐습니다. 5분 동안 거래 규모가 1,900만 원가량입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 막판에도 메콩코인과 클레이 스왑 코인이 함께 예치되는 과정에서의 거래 규모도 27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질의가 이어지던 지난해 11월 법사위 전체 회의를 비롯해 상임위 회의 시간과 일치한 닷새 동안의 거래 규모는 2,400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스스로 사과하면서도 상임위 회의 중에 이뤄진 전체 거래 규모는 밝히지 않았던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의 YTN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야 의원 전수조사를 하자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가운데 오늘 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만나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윤리특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후 특위 구성과 첫 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변 의원은 김남국 의원 사건을 본격 논의하기 전에 윤리특위를 정비하기 위한 일정을 잡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한 달 반 동안 미뤄왔던 2분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지금보다 5.3% 인상합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한 달 전기요금은 올해 초와 비교해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기 가스요금 5.3%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 계산으로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높은 체감 물가와 실질 임금 하락, 그리고 지난 여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인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서민 가정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5일 미룬 전기 가스요금 5.3% 인상. 물가 안정과 한전의 눈덩이 적자 사이에서 정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인상폭을 소비자 물가 계산식으로 따져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 영향은 0.1%포인트로 소폭입니다. 지금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이나 등등으로 전환할 때는 아니다. 그러기에는 이르다. 당분간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 역량을 모으고. 하지만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 파급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2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지만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4.6%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실질 임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3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는데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득은 1.1% 감소해 2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지난해 7월 이후 이번까지 3차례 단계적으로 오른 것도 부지불식 중에 큰 낭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을 기준으로 전기를 막 쓰다가는 누진제와 겹쳐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금 억눌러서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보다는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전기나 가스는 상대적으로 더 싸 보이는 거거든요. 서서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요금, 특단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없다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금리 정책까지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근 청주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닷새 만에 인근 지자체로 번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증평군의 해당 농장은 최초 발생 농가에서 반경 3km인 방역대를 벗어난 곳이어서 구제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방역 관계자들이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는 소독 차량이 오가는 차량에 대해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11일 이후 청주가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곳은 청주 최초 발생 농장에서 12.7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인 반경 3km를 벗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18마리를 긴급행동 지침 등에 따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해당 농가를 새로운 방역대로 지정해 이동을 통제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 방역대인 반경 3km 안에는 170여 곳의 농장에서 3만 마리가 넘는 한우와 돼지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가와의 접촉을 금하고 그다음에 농가를 출입되는 차량이나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을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또 불필요한 차량들은 왕래를 금지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장을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 전파된 경우라면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 지역인 청주 증평뿐만 아니라 인접시군인 대전, 세종 등에도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연장했습니다. 또 방역대 안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임상 예찰을 마칠 예정입니다. 청주 구제역과 관련해 해당 농장들을 드나든 차량이 발생 이전 3주 사이 지역 내 245개 농장을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들 휴일날 전체 다 저희 직원들 다 나와서 또 현장 점검도 하고 또 구청 읍면 직원들도 나와서 긴급 백신 접종에 거기에 다 투입이 됐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는 2주에서 3주. 그 기간 추가 발생이 없어야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어 당분간 구제역 비상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충북 청주에는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주 오창읍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돼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10일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는 7건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6건이 청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오는 19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함께 입건된 윤관석 의원의 경우 검찰이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의원 조사를 마친 뒤 소환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로 전망되던 이성만, 윤관석 두 현역 의원의 검찰 소환 조사 일정이 구체화됐습니다. 두 의원 가운데 먼저 검찰청을 찾는 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공모해 지역 본부장들에 줄 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입니다. 화요일쯤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다며 연기를 요청한 이 의원은 결국 오는 19일 금요일로 검찰 출석을 확정했습니다. 검찰과 일정을 조율한 것뿐 소환 자체를 피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자금 전달을 언급하는 듯한 녹음 파일도 공개됐지만 맥락이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 의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윤관석 의원 조사는 그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금품 살포를 직접 권유하고 또 마련된 돈봉투를 뿌리기도 해 이 의원보다 주도자로서 성격이 더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 조사 뒤 조율 상황에 따라 윤 의원 소환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나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 조사를 앞둔 검찰은 우선 공범들 간 역할 규명, 특히 누가 진짜 핵심 인물이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돈줄로 지목된 김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검찰이 파악한 자금 전달 경로를 벗어나 강 전 회장과 더불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도 핵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강 전 회장과 박 전 보좌관 사이 책임 경중을 어떻게 가리느냐에 따라 송 전 대표로 뻗어 올라가는 이번 수사의 경로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성만, 윤관석 두 현역 의원 조사에서도 송 전 대표 등의 전반적인 개입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자금 전달 경로를 추궁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자진 사퇴한 태용호 의원의 최고위원 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9일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성민 당 전략기획부총장을 임명하고 배현진, 홍석준, 노용호 의원 등 5명을 위원으로 하는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첫 회의를 마친 뒤 배현진 의원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당내 선거에 처음 도입하는 입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선 가상자산 보유 경험 여부 등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한 검찰이 한 위원장이 심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자 하급자들이 점수를 조작했다고 공소장에 썼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을 넘겼다는 담당 국장의 보고를 들은 뒤 미치겠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들은 국장이 평소 종편의 비판적인 심사위원들을 통해 점수를 낮게 고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이 점수 수정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은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발생 200일을 맞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족들은 참사 이후 하루하루 숨막힐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며 좁은 골목길 하나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59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이들의 삶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의 무능력으로 아이를 떠나보낸 것 같아 숨쉬는 1분 1초가 죄책감으로 괴롭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아이 얼굴을 생각하며 참사 후 유족들을 가장 괴롭힌 건 끊이지 않던 2차 가해였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네티즌은 희생자에게 책임을 돌렸고 수사기관은 마약과 연관성이 있었던 건 아닌지 캐물었습니다. 가까스로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생존자들도 비처럼 쏟아져 내린 날카로운 말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159명은 그저 운이 나빠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정부가 참사에 대처하는 방식도 상처를 키웠습니다. 유가족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영정사진 하나 없이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고 참사 200일이 되도록 책임자 처벌도 지지부진합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유가족들은 좀처럼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장례를 치를 필요가 있거든요. 개인적 접근만으로 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집단적으로 기억하고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 노력. 마음이 조각난 유가족이 원하는 건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를 통한 진정한 회복입니다. 재난 참사의 경험이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YTN 권준수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오늘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도중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YTN 보도로 불거졌는데요. 한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도 비판 발언을 이어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 혜택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당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늘 1박 2일 총파업 상경집회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도심 내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낮 서대문역과 고용노동청, 서울대병원 등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는 세종교차로와 숭례문 교차로 구간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교통 소통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어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6일 천안 서북구에 있는 한 반도체 부품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등 3명이 무너진 옹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중국 프로축구팀 소속인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공안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승부조작 사건으로 중국 체육계에 사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는 와중이라 영사 조력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 선수. 자신의 생일인 지난 12일 상하이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손 선수가 랴오닝성 공안당국의 구금 조사를 받고 있다며 면회 신청 등 필요한 영사 조력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손 선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비공무원 뇌물죄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손 선수 영입 과정의 비리 의혹과 함께 승부 조작 연루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같은 팀의 조선족 선수 찐징다오가 체포된 데 이어 최근 하오웨이 감독도 종적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主教练郝伟到底去哪儿了？由于主教练郝伟家中有事不能指挥比赛，可能还真不见得。 축구 광으로 소문난 시진핑 주석의 축구 굴기에 힘입어 한때 K리그의 10배에 달하는 연봉 잔치를 벌였던 중국 프로축구. 그러나 대표팀 실력은 피파 랭킹 81위, 5번 연속 월드컵 진출 실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뿐입니다. 지난해 연말엔 15세 이하 유소년 축구 결승전 승부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체육강국의 명성과 달리 유독 축구에 약한 이유로
고질적 부패가 지목되면서 대대적인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国家体育总局党组成员、副局长杜兆才涉嫌严重违纪违法。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第二罚也有，这样的话呢，双方分差来到1分，还有1分28秒的时间，这个比赛，哎，又失误，这什么？这球。 프로농구에서도 지난달 플레이오프 경기 승부 조작으로 전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는데요.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치솟겠는데요.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한결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4도, 안동은 13.8도, 포항은 19.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높아서 한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강릉과 대구는 33도, 안동과 광주는 3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차츰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주 후반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